서울시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왔었던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이제 마무리 구상으로 출구 전략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좀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에도 미흡한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불확실성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오늘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수습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MB정부 때부터 주 사업이었는데 결국 이제 철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역사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대안들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가 좀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수습 방안 발표 이후에 그 착공 이전 단계에 있던 683개 정비구역 가운데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683개 구역의 36%에 해당하는 245개 지역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해제 지역 중 창신과 숭인, 성곽마을 등 56곳에 대해서는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좀 커져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683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245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좀 반대로 생각했을 때 438곳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주요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선 추진 주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두 방안으로 나뉩니다.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가 있는 나머지 327곳에 대해선 맞춤형 관리 방안이 적용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주체가 있는 착공 전 327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현장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을 했죠. 물리적 환경과 각종 내부적 갈등 요인, 사업성 분양률과 같은 사업 여건들을 고려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327개 구역의 유형을 분류할 기준을 세웠습니다. 정량적 기준에는 해산 동의율, 정체 기간, 사업성 등이 있고요. 정성적 기준으로는 물리적 개발의 필요성 여부, 또 추진 주체 활동 내역, 도시계획과 정책적 정합성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런 결과 여기 보시는 대로 A 유형, B 유형, C 유형을 저희들이 분류했습니다. 사실 정책성, 정합성이라는 말이 확 와닿진 않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A, B, C 유형으로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뉘는지 좀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관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보신 브리핑에서 구분된 3개 유형은 A 유형이 정상 추진 구역, 그리고 B 유형은 정체 구역, C 유형은 추진 곤란 구역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정상 추진 구역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43%인 151곳이 이 구역에 해당하는데 글자 그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공원과 녹지 개발 면적의 확보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융자 지원금 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네.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둘째 유형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멈춘 정체구역입니다. 40%에 해당하는 132곳이 해당하는데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대립이 심한 곳들이 많아 갈등 조정 전문가 등을 파견해 사업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또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3의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어제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정체구역, 그러니까 132곳 있지 않습니까? 비유형이 맞는 거죠? 네, 그곳이 예. 비유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저 말인즉슨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제가 그 전에 예. 그렇죠. 갈등 상황 자체가 예. 벌어져서 사업성이 높은 경우에는 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또 갈등 등으로 사업 진행 과정이 좀 네. 미흡할 경우에는 해제나 또 다른 전환 사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어떤 대책이나 대안치고 약간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비유형에서 32% 이상, 40% 수준이면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이번 대안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시거나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제가 중간에 끊었으니까요. C유형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C유형의 경우 14%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추진 곤란 구역 44곳 가운데 28곳은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가 우선 직접 해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28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해제를 하겠다고 좀 강하게 여조를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기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다시 한번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식일 텐데 좀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대책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시는 특히 직접 해제 대상 구역의 경우 추진 주체가 있지만 5년 이상 예정 구역인 상태로 특별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매몰 비용입니다. 네. 그 정비 구역을 해제시키고자 할 때 항상 최대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사업 추진 비용인 매몰 비용인데 예.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보조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 전부였습니다. 네. 서울시는 당초 이번 달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고 그 다음 달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예. 매몰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제구역 선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겠는가, 그리고 인정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언제 기간 내에, 어느 기간 내에 그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겠다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의문점이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역시 변재호 기자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매몰 비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어디서 이 자금을 다시 한번 좀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은 뭐 없을까요? 이게 매몰 비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앞서 언급한 대안 사업의 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시가 대안 사업의 예라고 들고 있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과 그리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인데 예. 대부분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만큼이나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철거형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형으로 그리고 지역 맞춤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년 또는 수십 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때문에 뭐 정말로 십수년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대안 때문에 또 십수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내놨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드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이제 취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제가 계속 언급했듯이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 해결이 최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 그 구체적 액수와 방식 그리고 시기가 명확히 제시돼야겠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확실한 수준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 입장에서도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민들의 불확실성만 더 커질 수 있을지 한번 그 진행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